뉴스쇼 설 특집 2부 시작합니다. 설 연휴 첫날의 아침 어떻게 넉넉히들 맞고 계십니까? 오늘 2부에서는요. 설과 음악 얘기입니다. 설에는 늘 희망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희망을 얘기하는 노래들도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서 그 가사, 멜로디가 다 달라졌는데요.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에서는 191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대를 담은 희망가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특집 제목이요. 대중가요 희망을 노래하다. 예. 근데 제가 미리 쭉 보니까 곡목들 보니까요. 전부 다 밝은 노래만은 아니에요. 잠시 후 문화평론가 이영미 씨와 함께 오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2부 돌아왔습니다. 뉴스쇼 명절 특집의 여인이죠. 문화평론가 이영미 씨.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난번에 마리 씨가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또 전화가 네. 어김없이. 명절이구나. 사실은 크리스마스 때 2달 전에도 네.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우리가 한번 만났어요. 그때 반응 어땠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죠. 그때 반응이 네. 역시 이영미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뉴스쇼와 문화가 이렇게 만날 수 있구나. 그렇죠. 사실 문화는 사회나 시사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매일 돌아가는 시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대중문화는 정말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매주 고정 코너 만들어달라 이런 요청도 댓글로 막 들어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주는 아니어도 명절 때는 빠지지 않고 꼭 모셔야겠다 해서 또 돌아왔습니다. 이영미 씨와 함께하는 오늘은요 주제가 대중가요 희망을 노래하다. 네. 시대에 따른 희망가의 변천사를 오늘 보는 겁니까? 그런 셈입니다. 뭐 골고루 보긴 힘들어요. 너무 짧은 시간이니까. 예. 어쨌든 희망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때니까요. 명절 때는. 맞아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희망을 읽는다는 건 좀 조심스럽고 까다로운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노래를 통해서 보는 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는 희망에 대한 노래, 그러면 정말 희망적인 노래가 나오는 시기는 희망이 있는 시대다. 우리 그렇게 읽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즐거운 노래가 나올 때는 그렇다. 근데 희망가라는 제목의 노래도 그렇게 희망적인 노래가 아니고 우선 희망적인 노래가 나올 때는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되는 대목도 있고 오히려 그 사회가 진짜 희망적이지 않아서 희망가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복잡해요. 그렇게 1대1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치가 않아요. 예. 대중문화로 세상을 읽는 건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오늘 모신 거예요. 희망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희망가라고 하는 우리 알고 있는 노래 있잖아요.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은 그렇죠. 무엇이냐. 네. 이제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연식이 좀 되신 거고요. 바로 끄덕였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정말 한 20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디 강의 가서 이 노래는 다 아시죠? 그럼 다 끄덕끄덕했어요. 예. 요즘은 아니에요. 몰라요, 젊은 30대 까지는 이 노래 틀어주고 이 노래를 처음 들어본 사람 그러면 손 들면 30대까지 다 손을 들어요. 어느 순간 끊겼어요. 이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1920년대 초 정도부터 10년대 말이나 20년대 초부터 불린 것으로 돼 있고 지금 남아있는 음반으로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 한국 사람이 창작한 가사든 곡이든 둘 중에 하나라도 어쨌든 단순 번역이 아닌 노래로 창작 대중가요로 음반화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음반으로 남아있는 게 이거예요. 희망가. 1923년 버전이 남아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악곡은 물론 조선 사람이 지은 건 아니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고 일본을 거쳐서 일본에서 창가로 굉장히 많이 불렸어요. 그랬다 그 악곡이 들어와서 또 새로운 가사가 붙어서 완전히 가사는 창작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 창작이 맞는 거죠. 재밌네요. 그렇게 유래가. 첫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 대중가요를 얘기할 때 현대식 대중가요를 얘기할 때 첫 번째는 희망가. 네. 희망가를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일제강점기 노래로 2곡을 골랐는데요. 그 희망가를 일제강점기 버전으로 들으면 너무 지직거리니까 좀 듣기 편한 것으로 들으시라고 송창식, 윤영주, 김세환이 함께 부른 80년대 초반 녹음본 하나를 골랐어요. 그 다음 거는 왜 우리는 일제 때 노래들은 대부분 축축 처지는 구슬픈 노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제 때 노래 중에서도 굉장히 희망적인 느낌을 주는 노래들이 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 노래를 하나 골랐습니다. 백년설의 복지말리인데요. 이것도 정말 80년대 초반까지 가요 무대 같은 데 계속 나오던 그런 노래였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눈물 젖은 두만과 목포의 눈물 이런 종류하고는 다른 굉장히 희망적인 느낌을 주는 밝은 노래예요. 자, 일단 한번 듣고 올까요? 그러면 송창식, 윤영주, 김세환이 함께 부른 희망가 그리고 백년설의 복지말리.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달실은 마차다 배실은 마차다 청대콩 벌판 위에 백바람을 불며 전복을 넘어서며 어서 가자 방울소리 울리며 예. 전형적인 희망가네요. 그렇죠. 달실은 마차 해실은 마차가 저 벌판으로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그러네요. 앞에 희망가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희망이 있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죠. 희망을 갈구하는 느낌이에요. 희망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참 그런 점에서 네. 희망가라고 제목이 붙은 노래는요. 희망이 있는 노래가 아니고 희망이 필요한 노래니까 희망이 사실 없는 노래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노래가 그 인기를 끌게 된 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계몽적인 노래예요. 청년들이요. 그렇게 헛된 희망을 갖지 말고 부귀영화 이런 거 누리지 말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자. 말하자면 이런 식의 계몽적인 노래였는데 이게 오래 남은 거는 계몽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그 가사가 굉장히 호소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왜요? 왜냐하면 풍진 세상 아닐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네, 우린 다 풍진 세상이에요. 특히 청춘들한테는 늘 풍진 그렇죠. 세상이죠. 이 노래 이 인기가 있었던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풍진 세상이 아닌 우리나라가 언제 있었냐고요. 그러네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 누리면 너 좋겠니? 글쎄 너 좋을지 몰라도 그게 진짜 네 희망은 맞아?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진다는 게 굉장히 어느 시대나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사람 대중들의 공감을 얻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희망가는 계속 다른 버전. 별별 버전이 다 있어요. 진짜 뭐 이런 사람들 다 불렀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말로 버전. 재즈 가수 말로 버전도 있어요. 예, 말로는 2번이나 불렀어요. 이 노래를 들국화 버전, 한대수 버전도 2가지가 있고요. 무슨 색소폰 버전, 대금 버전 정말 많아요. 이거는. 그렇군요. 그럴 정도로 사랑받은 노래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노래 백년설의 복지말리인데요. 사실 이런 노래가 나올 때 제가 의심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노래는 친일가요예요. 친일가요예요? 네. 어딜 봐서 친일가요입니까? 달실은 마차가 청대콩 벌판으로 가요. 청대콩 벌판이 어딜까요? 만주벌판이요. 만주벌판으로 간다. 저 언덕을 넘어서면 새 세상의 문이 있다. 청새끼층 대륙길에. 그러니까 황새끼층 대륙길에. 그러니까 노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륙이죠. 굉장히 정치적으로 강압적인 시대에는 위정자들이 축축 처지는 이런 노래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친일가요 시대, 그러니까 일제 말기, 1938년 정도부터 이상하게 트럼펫으로 빰빠라거리는 노래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축 치는 노래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뭔가 희망적인 것 같은. 근데 하지만 위정자가 요구하는 희망인 거죠. 그러네요. 그래요. 이거 20년대, 30년대까지 와봤습니다. 40년대 노래, 40년대 초반 노래. 40년대 초반까지 와봤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가봐야 되나요? 1950년대 노래를 두 곡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역시 이제 노래로 세상을 읽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두 곡을 골랐습니다. 어떤 건가요? 김용만의 3등 인생이란 노래인데 이게 유성기 음반이어서 음질이 좀 나빠요. 그래도 좀 귀한 음반이니까 좀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윤일로의 기타 부기. 이게 둘 다 50년대 후반 노래인데요.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김용만의 3등 인생, 윤일로의 기타 부기 들어보죠. 돈 떨어져 백이 떨어져 애인마저 떨어져 인생이란 무엇인지 청춘 즐거워 비었다가 시들으면 다시 못 필래 청춘 마시고 또 마시어 취하고 또 취해서
김용만의 3등 인생, 이어서 윤일로의 기타 부기 듣고 왔습니다. 네. 어우, 신나는데요? 신나죠. 근데 네. 신나지만 김용만의 3등 인생은 그냥 가사에서도 직설적으로 나 굉장히 절망적이야 라고 하는 이게 거를 지금 보면은 드러내고 있죠. 둘 다 굉장히 신나는데 멜로디예요. 네, 그냥 들으면은 신나요. 막 신나게 춤이 어깨춤이 나오는데 네. 3등 인생의 가사는 굉장히 슬프고 그럼요. 이 기타 부기의 가사는 반대로 또 굉장히 즐겁죠. 굉장히 밤새도록 춤을 추자는 예, 거죠. 예, 그렇죠. 3등 인생에서는 돈 떨어져 백 떨어져 애인마저 떨어져잖아요. 사실 요 가사가 사람을 확 휘어잡았을 거예요. 돈 떨어져 백 떨어져 애인도 떨어져. 애인마저 떨어져. 이 1950년대가 예. 백이란 말이 완전히 새로운 신조어였어요. 백그라운드. 아. 백 없어서 백하고 죽는다. 죽는 사람이 백하고 죽는 이유가 내가 백이 없어서 죽는다. 이런 말이 나올 시대였어요. 50년대가 신조어입니까 그럼 백이라는 신조어예요. 것에?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고 사바사바. 사바사바. 뒤에서 뭔가 뒷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았던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신조어예요. 요즘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데 거의 이러고 나오는 신조어 중에 하나가 백하고 예. 사바사바예요. 예, 예. 그러니까 돈도 떨어지고 백 떨어지고 애인마저 떨어지니까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러네요. 술 한 잔 먹고 싶고 갈비도 한 대 뜯고 싶은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돈도 3등칸 없고. 인생인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내용을 읽기가 좀 쉬워요. 음흠. 어려운 거는 기타 부기의 밑바닥을 읽는 거예요. 윤일로의 기타 부기 이것도 네. 가사를 잠깐 보면 피었다가 시들으면 다시 못 올 내 청춘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새기 전에 춤을 춥시다. 네. 이거 신나는 거잖아요. 춤 추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망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1990년대가 되도록 이렇게 노골적인 향락적인 가사가 나왔던 시대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고 보니까 향락적이긴 하네요. 마시고 또 마시고 그럼요. 취하자. 그냥 죽을 때까지 춤추고 놀자 거의 이런 수준이잖아요. 예. 게다가 지금 청춘인데 피었다가 시들으면 다시 못 올 청춘을 즐기자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청춘에 1960, 70년대였다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거나 뭔가 희망이 있어도 건전한 희망이어야 되잖아요. 새마을운동 뭐 이런 느낌. 예, 그렇거나 으쌰으쌰. 뭐 꼭 그렇게까지 정부가 주도한 게 아니더라도 뭔가 진짜 희망이 있는 시대면 젊은이들은 다른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술 마시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지금 1950년대 말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겪고 사실 전쟁이 우리는 6.25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40년대 중반에 우리는 전쟁을 또 한 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그나마 식민지를 겪었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도덕적으로 살면 내가 그렇게 궁핍하거나 그렇게 불행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가난하지만. 예.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세상 몇 번 뒤집히고 나니까 말짱 헛거예요. 전쟁 내가 아무리 열심히 벌어봤자 열심히 집 지어봤자 전쟁 나서 폭탄 한 번 맞으면 그럼 끝나는데 끝이에요. 그리고 가족 다 죽고 뭐 어느 순간에 꼭대기에 있던 사람이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사바사바해서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돈 벌어서 떵떵거리고 있고 예. 내가 이런 시대에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그냥 라는 오늘을 생각. 즐기자 이거군요. 그렇죠. 내일은 없다. 내일은 없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런 노래를 좋아할 지경이면 이건 굉장히 희망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 이 얘기하시니까 저는 요새 나오는 그 욜로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냥 네. 지금을 즐겨라라는 네. 욜로 현상하고도 비슷한 비교죠. 느낌이 예. 드네요. 근데 이 욜로는 이게 좀 장기화가 돼서 그리고 예. 게다가 자기에 대한 긍정이 좀 있는 아. 개인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시대잖아요. 예. 근데 물론 이때는 개인주의가 오기는 와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급격한 개인주의였기 때문에 게다가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훨씬 더 불안정하고 불건전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910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50년대까지 쭉 거슬러 올라왔는데 사실상 진짜 희망가는 없네요. 왜 이렇게 다 희망가를 우리가 쭉 따라오고 있는데 그렇게 희망적인 노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1960년대가 되면 정말 희망적인 노래가 나와요. 60년대가 그래서 되면. 제가 50년대 이런 노래들을 들려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정말 희망이 있어. 이 사회가 라고 생각하는 게 노래로 느껴지는 시대가 1960년대예요. 60년대에 가보죠. 그러면 네,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앵간해도 희망적인 노래가 나와요. 청소년들 용은. 왜냐하면은 청소년이 짖거나 청소년들한테 부르라고 하거나 예.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미래가 열려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희망이 있는 시대는 뭐냐면 자기가 일해갖고 밥 벌어먹는 사람들, 맞아 성인들, 예. 나이가 얼마이든 간에 10대 후반이든 20대 초반이든 간에 예. 자기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희망이 있다고 느껴지는 시대가 진짜 희망이 있는 시대예요. 그렇죠. 예.
근데 1960년대가 성인들의 노래로서 정말 희망이 있는 노래가 나와요.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두 곡을 들어보겠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합창곡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사실 대중가라고 할 수는 없는 노래인데. 잘 살아보세요. 예. 잘 살아보세요. 예, 바로 그 잘 살아보세요고요. 또 하나는 60년대 중반의 텔레비전 드라마 주제곡인데요. 최희준이 부른 나는 곰이다. 나는 곰이다. 이건 저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럴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는 곰이다. 미련하다 못났다 골려도 좋다 재주는 없다마는 할 짓은 다 한다 태산이 높다 해도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2부 대중가요 희망을 노래하다 문화평론가 이영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미 선생님, 네. 그러니까 요 지금 광고 나오기 전에 들은 노래가 잘 살아보세 대표적인 희망가하고 네. 한 곡이 최희준의 나는 곰이다. 네. 이거 굉장히 재밌네요. 나는 곰이다. 그렇죠. 예. 노래가 앞에서 뭐 으하하 나는 곰이다 시작부터 시작이 파격적이 지금 들어도 파격적인데 그 당시엔 대단했겠어요. 근데 사실 60년대는 굉장히 재밌는 노래가 많아서요. 그래요? 예, 이 정도는 뭐 어떻게 엄청 파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이거는 미스터 곰이라고 하는 TV 드라마의 주제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곰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런 노래가 나온 거고 이봉조 작곡의 노래입니다. 예. 잘 살아보세는 아예 뭐 그냥 바로 느끼는 것처럼 희망적이려고 작정하고 만든 건전가요예요. 이거. 잘 살아보자는데 뭐 더 이상 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예. 5.16 군사정변 1주년 기념대회에서 부르기 위해서 주문 제작된 노래예요. 그렇군요. 예. 주문 제작곡이었어요. 예. 저도 잘 몰랐는데 이거 지으신 분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여서 그때 예.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인기 작가로 막 부상하고 있었던 방송극 작가였죠. 한운사 작가의 가사에다가 예. 해군 군악대를 통해서 성장한 김희조라고 하는 작곡가의 작곡입니다. 근데 한 선생이 이제 이 청탁을 받고 왜 유명한 시인들도 많은데 나한테 그러냐 그랬더니 위에서 당신 낙점했으니까 두말하지 말고 해라. 예. 그냥 작사 작곡가까지 찍어서 내려옵니까? 작사가는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작사가는 그러니까 한운사의 무슨 뭐 현해탄 같은 현해탄은 말이 없다 같은 작품을 잘 봤거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박정희 의장이었든 아니면 김종필이었든 이렇게 뭔가 위에서 낙점하고 내려왔으니까 해라. 최고회의 낙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60년대는 이런 건전가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살아보세는 그래도 못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근데서 오는 그 묘한 페이소스나 진정성 같은 게 있어요. 이 노래에는. 예. 근데 서울의 창가가 60년대 후반 노래인데 여기로 가면 훨씬 자신만만해요. 사실 이것도 주문 제작 작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66년에 김현옥 서울시장, 그러니까 불도저 시장이라고 불렸던 김현옥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완전히 재구성해요. 뭐 완전히 이게 중층화시키고 뭐 고가도로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패티김 기록윤 부부한테 주문 제작을 해서 매일 시청 앞에서 빵빵 틀어갖고 인근 호텔에서 아침마다 이 노래로 잠을 깼다고 이야기하는. 모닝콜이 서울의 창가였어요. 네네, 시청에서 울려 퍼지는. 거의 그랬대요. 이거는 패티김 씨 자서전에 나온 얘기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서울의 창가 역시 주문 제작 희망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반적인 대중가요로서는 이런 식의 나는 곰이다 같은 형태의 노래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보세도 그렇고 서울의 찬가도 꽤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있었던 노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억지로 부르라고 해서 예컨대 70년대 후반에 무슨 좋아졌네, 좋아졌어 이런 노래, 새마을 노래 이런 건 좀 억지로 부르게 하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근데 잘 살아보세나 서울의 창가 같은 경우는 주문 제작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호소력을 갖췄던 노래예요. 그건 뭔가 60년대가 이런 희망적인 거를 위에서만 부추긴 게 아니라 아래에서도 호응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대중들도 필요로 했어요. 그런 음악을. 그렇죠. 뭔가 전쟁 끝나고 60년대 정말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상태에서 주문 제작이든 뭐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런 생각이 막 뭉클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
서울의 찬가 잘 살아보세는 그런 의미에서 위에서 만들어진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렇죠. 사랑받았던 노래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곰이다 같은 노래가 계속 나온다는 건 확실히 말하자면 시장에서 이것이 인정되는 경향이었다는 거죠. 제가 두 곡을 더 골랐는데요. 예. 한 곡은 김용만의 회전의자라는 노래고요. 라디오 드라마 주제가입니다. 그리고 오기택의 아빠의 청춘, 이거는 영화 주제가인데요. 오기택의 아빠의 청춘은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는 노래죠. 지금까지도. 그렇죠. 아빠의 청춘. 예, 원더풀 하는 바로 그 노래인데요. 두 곡의 분위기가 되게 비슷하고 지금 나는 곰이다까지 연결하면 아, 이게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이었구나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자, 1960년대 역시 인기 있었던 김용만의 회전의자, 오기택의 아빠의 청춘 들어보죠.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인데 사람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 이게 지금 두 곡이에요? 네. 똑같은데요? 아, 그거는 아마 한 50년 후에 예. 지금 노래를 들어보면 똑같은 노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시대의 경향이에요. 아. 우리 90년대 노래 들으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80년대 노래 들어도 아, 이거 80년대다 금방 알고요. 아, 그러네요. 네, 지금 나는 곰이다부터 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작곡자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나는 곰이다 이봉조, 회전의자 하기송, 아빠의 청춘 심지어 손목인이에요. 작곡가 다 다른데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한 곡으로 이어진 것 같은 느낌. 네. 이게 60년대 노래 경향. 한 경향. 여기서 이제 무슨 맨발의 청춘까지 이어지면 정말 비슷해요. 그러네. 네. 그러네요. 이 회전의자와 아빠의 청춘도 역시 희망가예요. 그렇죠. 사실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 이 말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이 노래 덕분에. 억울하면 출세하라. 정말 돌직구여서 사람을 좀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예. 이런 노래가 지금 나오면 인기를 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뭐 누구 약 올려 이거죠. 그렇죠. 예, 누가 출세 안 하고 싶어서 안 해 이런 거잖아요. 이런 노래가 인기를 끈다는 거는 나도 출세할 수 있어라는 희망이 있을 때 이런 노래가 인기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게 신기했어요. 희망가냐고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 억울하면 출세해라, 출세해? 이게 어떻게 희망으로 받아들여졌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정서로는 안 되는 거죠. 전혀 안 되는 거죠. 그 당시는 네. 아 그래 정말 열심히 해서 출세해봐야지. 그렇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독하게 마음 먹으면 나도 출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런 말을 해도 그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 당시의 희망가 회전의자였고 네. 그 뒤에 아빠의 청춘은 이건 맞죠. 당연히 희망가네요. 당연히 브라보. 희망가죠. 그럼요. 브라보. 내가 아무리 놓친네라고 해도 나한테도 청춘 아직도 남아있어. 이런 거고요. 예. 나는 곰이다 같은 거는 그 자빠져서 코를 다쳐도 울지 않겠다. 산만 보면 올라가는 뭐 내가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다. 하지만 뭐 할 짓 다 한다. 내가 못하고 사는 거 뭐냐 이런 거예요. 곰이다. 네, 그냥 무작정 가면 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1960년대의 정서랍니다. 정말 끝내주죠. 네. 이렇게 60년대가 희망이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끝난 지 10년 됐고 그러니까 네. 약간의 안정감 같은 게 생길 때잖아요. 드디어. 그리고 시민혁명을 해서 어쨌든 이승만 독재를 우리가 끝냈다는 자부심도 생겼고 경제개발 시작해서 한 66년쯤 가면은 그게 이제 1차 5개년 계획이 끝나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산업화와 도시화의 초기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초기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직 성과가 조금 날락말락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성과가 좀 나기 시작하면 사실 성과와 함께 부작용도 같이 보여요. 그렇죠. 예. 근데 60년대 후반이라는 시대는 아직 부작용은 안 보일 시대예요. 70년대가 되면 이제부터 막 노동 문제, 빈민 문제, 뭐 주택 문제, 80년대 되면 환경 문제 막 별게 막 쏟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1970년대가 70년 전태일 열사 분신으로 시작해서 79년 김경숙 YH 사건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60년대까지는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산업화 도시화하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불거질 거인지를 전혀 짐작도 못했어요. 이 시대에는. 해석이 되네요. 그러니까 60년대 지금 뭐 우리 60, 70년대를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들 많이 하지만 전혀 다른 정서라는 전혀 거예요. 달라요. 예. 60년대 산업화 초기의 감정과 중기, 후기 넘어가면서의 감정은 전혀 다르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동방아가씨는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을 쓰면서 60년대와 70년대를 같이 다룬 책이거든요. 대중문화사로. 근데 완전히 다른 시대다. 그건 정치사적으로도 달라요. 아, 재밌네요. 그럼 70년대에 와가지고는 희망가라는 건 없었어요? 그때는 어땠어요? 70년대부터는 이제 청년 문화가 됐기 때문에 좀 달라져요. 근데 여기까지 다 하면 우리가 한 2시간, 3시간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60년대 이렇게 희망이 있던 시대에 청소년기를 보내셨던 혹은 장년기를 보내셨던 분들이 지금의 70대, 80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연세가 드셨어도 내 나이가 어때서 같은 희망적인 노래를 좋아하세요. 아, 요새 트로트 내 나이가 어때서 같은. 어때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니까 왜 젊은 것들이 이렇게 푹 쳐져갖고 있어. 나 같은 놓친애도 이렇게 하고 사는데 이러잖아요. 왜 너네들 열심히 안 해. 근데 왜냐하면 이분들한테는 이게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 젊은 시절의 경험을 평생 갖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 억울하면 출세해라 출세 이런 것처럼 그렇죠.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거예요. 통하네요 정말. 아주 통할 뿐만 아니라 애들한테도 억울하면 출세해. 열심히 해서 출세하면 되잖아. 왜 불평만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환경 불평해? 네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바로 요 정서가 60년대 정서다. 하지만 70, 80년대에 오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희망은 사실 이제 60년대 꿨던 희망들은 좀 꺾이기 시작하고.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희망이 굉장히 7, 80년대보다는 많이 붉어지는 시대가 한 번 더 있어요. 언제입니까? 90년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0년대 저도 동의합니다. 90년대는 우리 가요계로도 르네상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 시대에 암울한 노래가 많아요. 뭐 넥스트의 1999나 도시인처럼 도시 문명 자체의 회의를 드러내기도 했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이 돼야처럼 교육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자면 사회 비판적인 노래가 이만큼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80년대까지 우리는 거의 30년 동안 군인 출신 대통령의 시대였고 이게 이제 문민 시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태까지 하지 못했던 내용을 음반을 통해서 노래로 이제 내보이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또 하나의 징후가 뭐냐면 요즘에는 사실 이런 게 별로 없는데 이 시대에 젊은이들끼리 정말 진정 어린 격려와 위로를 나누는 노래들이 나오고 또 더 나아가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어떤 개인의 욕망 같은 것들을 과감없이 드러내는 노래가 90년대 인기를 끌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90년대 저는 뭐 언뜻 떠오르는 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같은 것도 떠오르고. 그거는 조금 뒤. 그건 이제 IMF가 되면서 인기를 좀 끌었던 약간 중년 분위기가 나는 노래였고요.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같은 노래. 네, 아주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넌 할 수 있어라는 구절이 들어간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시대에. 김광석의 일어나 같은 노래도 있었고요. 그런 노래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같으면 좀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훈계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격려와 위로 같은 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널리 퍼지고 먹히고 했다는 건 그만큼 그래도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7, 80년대 그러니까 희망가로서는 암흑기를 거쳐서 90년대 들어서면서 다시 희망의 노래, 자발적인 희망의 노래들이 나가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어떤 노래 한번 좀 들어볼까요?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하나 들어보고요. 이거는 이제 이 뒤를 읽어야 희망이 보이는 건데요. 자우림의 일탈 골랐습니다. 자우림의 일탈? 이 노래도 희망가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죠.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할 일이 쌓였을 때 훌쩍 여행을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신도림 여간에서 스트릿쇼를 야이야이야이야이야. 이영미 선생님, 넌 할 수 있어는 뭐 누가 봐도 희망가죠. 그렇죠. 확실히 알겠는데 자우림의 일탈이 왜 희망가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뒤를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히 젊은 청년이잖아요. 예. 근데 나 진짜 심심해 죽겠어. 이런 거거든요. 너무 무료해서 예. 그냥 머리 꽂고 거의 미친 척하고 춤을 춰볼까? 신도림역 그 사람 많은 진짜 복잡한 역에서 스트립쇼를 한번 해봐.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해볼까? 그 진짜 심심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렇게 심심할 수 있겠어요, 청년이? 여유가 있는 거군요.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욕망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없는 정말 각박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고 정말 무슨 비탈길을 그 벼랑길을 걷는 것처럼 난 너무 힘들어.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여유로운 말하자면 그 좀 적합하지 않은 용어입니다만 또라이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안 되죠. 그러니까 자우림의 일탈은 그 당시 1990년대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던 그렇습니다. 곡인데 지금도 이런 노래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공감을 사면서 히트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사실 일탈 같은 형태의 노래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고 뭐 개성이 있어야 돼. 삐삐밴드 생각나잖아요. 삐삐밴드. 그럼요. 이런 것도 얼마나. 뭐 딸기가 좋아 막 계속 외치면서 그렇죠. 5분씩 가는 노래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부모들은 뭐 의사가 돼야 돼, 변호사가 돼야 돼라고 얘기했지만 아이들이나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지 않고 그냥 나는 나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지지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상당히 여유로웠던 시대인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정말 꿈이 뭐야? 그러면 정규직이야를 거쳐서 공무원이야. 심지어 초등학생이 꿈이 뭐냐? 그럼 건물주래요. 아이고. 강남 건물주. 지금 그건 좀 믿고 싶지 않을 정도네요. 그렇죠. 예.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안 그렇거든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거야. 할 수 있어. 그거 지지해 주세요. 풍요로운 세상에 희망가.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노래 나오는 동안 우리가 희망가 이때 뭐 있었나 손꼽아 보니까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아요. 김광석의 일어나 같은 노래도 있죠.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도 있었죠. 이게 거의 같은 시대예요. 93년, 4년 요즘의 거거든요. 그러니까 IMF 사태 터지기 그 직전까지 92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고도성장의 마지막 끄트머리 잡고 있었고 우리는 조금만 더 넘어가면은 2만 불 소득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생각했고 게다가 3조 호황 뭐 이래가지고 아직도 경기가 조금은 남아 있었고 게다가 세계화에 대한 열망 있으면서 우리는 진짜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어. OECD 진입했어. 막 이러고 있던 때였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9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 IMF를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어떻게 양상이 바뀌었나요? 다 꺾였죠. 네, 그냥 초기에는 그래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 그래서 뭐 진짜 Brave of My Life라든가 뭐 거슬러 오르는 연어 어쩌고 하는 노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저는 맨날 못 외워요. 제목이 참 길어요. 이런 노래들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극복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90년대의 희망이 좀 남아있을 때였어요. 그러네요. 그랬다가 2000년대 한 중반 넘어서 2010년대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거 장기화되는 거야. 이거 계속 안 될지도 몰라. 자꾸 위기가 또 오잖아요. 뭐 무슨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또 오고 이러니까. 게다가 정치까지 암울했어요. 이게 다시 복고의 시대가 온 것처럼 막 정치가 거꾸로 간다 소리가 막 나오던 시대였고요. 한동안 부자 되세요가 있었어요. CF의 카피였죠. 부자 되세요. 그리고 그게 인기를 얻으면서 정말 우리가 부자 대통령을 뽑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고 싶었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시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딱 그 시대의 바람이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IMF로 지금 우리가 거꾸러졌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어라는 희망이 조금 남아있던 시대였어요. 그랬다가 그 부자 대소가 싹 가라앉으면서 혹시 기억하세요?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네, 대자보 대학교마다 사건이요. 붙었던 그 대자보. 그게 2013년이에요. 안녕들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갑자기 무슨 막 해고돼가지고 몇백 명이 갑자기 직위 해제 될 뿐만 아니라 뭐 목숨을 걸면서 막 무슨 어디 꼭대기에 올라가고 자살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한 대학생이 대자보에다가 정말 우리 안녕들 하십니까? 다들 잘 사시고 계시는 정말 거예요? 저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안녕들 하세요? 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 시대를 보여주는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이때 대학생들이 그 대자보 앞에서 이 노래를 울면서 불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 바라보며 서글픈 작별의 인사들을 나누네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야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넌 행복해야 해. 2010년 곡입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 이건 그러니까 희망을 향한 몸부림, 절규처럼 저는 느껴지네요. 그렇죠. 예, 졸업하자마자 또 취준생으로 몇 년을 보내야 될지 기약도 없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수, 삼수가 될지 사수, 오수가 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길을 다시 떠나야 되고 그래서 서로 졸업을 미루고 뭐 쫓기듯이 어학연수를 떠나고 슬프죠. 여러분 191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대의 흐름을 희망가와 함께 읽어봤어요. 그중에는 야 이게 진짜 희망의 노래야 하는 갸우뚱하는 것들도 있었고 정말 희망을 노래하는구나 하는 노래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희망들을 줬는지 혹은 어떤 절망들을 줬는지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도 저는 분명히 알았거든요. 다시 요거 지나고 나서는 아까 뭐였죠? 잘 살아보세 같은 노래가 절로 나오는 이런 희망이 막 용솟음치는 이런 때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경제도 살아나고. 저는 일탈 같은 노래가 무료야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풍요로워 이러면서 뭐 하고 살면 좋지? 정말 재밌는 게 필요한데 막 이런 시대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희망의 노래들을 시대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문화평론가 이영미 씨와 함께 아마 이런 얘기는 이영미 씨 아니면 해줄 데가 없을 것 참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이분과 고맙습니다. 함께 명절 특집 매번 할 수 있다는 게 행운인 것 같고요. 이제 별로 없어요. 다음 명절을 위해서 준비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이제 광고 후에 마지막 그 곡을 하나 들어야 되는데 억지로라도 한번 힘을 내보세요 하는 노래 하나 추천해주고 가시죠. 한대수의 희망가 추천하는데요. 한대수 희망가가 두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70년대에 청년 시절에 불렀던 희망가가 있고요. 그리고 연세가 다 드셔서 돌아와서 2010년대에 부른 그런 희망가가 있습니다. 두 개 비교하면 되게 재밌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청년기 희망가를 들어볼까 합니다. 1970년대에 한대수 씨가 녹음한 그 희망가 광고 후에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영미 선생님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이영미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명절에 뵙겠습니다. 설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그 첫날 대중가요 희망을 노래하다. 우리 시대의 희망 가요들을 쭉 시대를 따라서 읽어봤습니다. 지금 부르는 곡 이영미 씨의 추천곡이죠. 한대수의 희망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은 인사드리고요. 내일 특집은 더 특별한 분이 나오세요.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누렸으면